혹시 5대 샤또 중 가장 오래되고 작은 샤또가 어딘지 아시나요? 16세기 초 설립된 이 샤또는 무려 6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메독이나 생테밀리옹의 샤또들이 보르도시와 1시간 정도 거리로 좀 떨어져 있는 반면 이곳은 불과 시에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샤또입니다. 17세기부터 이미 인기가 있었던 이 샤또는 현재 사용하는 많은 양조 기술을 최초로 도입한 곳으로 유명하고요. 토마스 제퍼슨의 보르도 방문 당시 메독의 세계 샤또와 함께 최고 등급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0년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라크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와인을 선물하기도 했고요. 신의 물방울에서는 동양의 사원으로 비유되며 화려함과 절제미의 조화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유명 와인 평론가인 로버트 파커로부터 1980년대 이후 이곳만큼 품질이 지속적으로 뛰어난 1등급은 없다 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 바로 오늘의 샤또 오브리옹입니다. 샤또 오브리옹은 보르도의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그랑크리 클래스의 1등급 5개 중 가장 오래됐는데요. 1525년 장드 퐁딱에게 시집간 리브운 씨의 딸이 지참금으로 오브리옹 포도밭을 들고 오고 1549년 샤또가 건설되면서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17세기에 이미 유명 와이너리가 된 오브리옹은 특히 영국에서 인기가 많았는데요. 영국 왕 찰스 2세도 구입한 기록이 있는 샤또 오브리옹은 1666년 런던에 고급 레스토랑을 오픈하여 오브리옹을 직접 홍보하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보르도 와인에서 이쯤하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제퍼슨이 보르도 방문 당시 오브리옹의 독특한 토양을 분석하기도 했으며 메독의 세계 샤또와 더불어 최고의 레드와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1855년 메독 그랑크리 클래스의 등급에도 영향을 미쳐서 샤또 오브리옹이 메독이 아닌 그하브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 4개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에 관련해 몇 가지 여담이 있는데요. 만국박람회의 가장 큰 고객인 영국을 무시할 수 없었던 프랑스는 보르도 와인의 영국 시장 개척의 선봉장이었던 오브리옹을 그하브에 있다는 이유로 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브리옹이 보르도에서 가장 먼저 샤또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다양한 양조 기술을 최초로 시행하는 등 당시에 가장 혁신적인 와인을 빼기에는 쉽지 않았을 듯합니다. 유독 샤또 오브리옹은 최초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양조 쪽을 보면 와인의 장기 숙성을 위해 오크통의 와인을 숙성하는 방식을 오브리옹이 가장 먼저 시행했고요. 산화 방지를 위해 숙성 중인 오크통에 와인을 채워 넣는 우이아주, 와인의 색과 타닌을 위해 시행하는 흐몽따주 역시 오브리옹이 가장 먼저 했다고 합니다. 또한 1923년 샤또에서 직접 병입하고 라벨을 붙여 판매한 최초의 와이너리가 바로 샤또 오브리옹입니다. 샤또 오브리옹은 프랑스를 구한 와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나폴레옹이 실각한 후 열린 빈 회의에서 연합국들은 패전국인 프랑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를 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사는 프랑스의 궁정 요리와 오브리옹 와인을 가져가서 유럽의 고위층들에게 무한 제공해주면서 마음을 사로잡았고 일부의 영토만을 넘기는 조건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갔다고 합니다. 샤또 설립 이후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 소유주를 거친 오브리옹은 1935년 마침내 현재 소유주인 미국의 딜론 가문이 인수합니다. 현재는 4대 손이자 룩셈부르크 왕자인 로버트가 샤또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샤또 오브리옹 입구에는 3개의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샤또 오브리옹은 모그룹인 클라헝스 딜롱에 속해 있는데 딜롱 그룹은 오브리옹을 비롯해 샤또 라미시옹 오브리옹, 생테빌리옹의 샤또 깡투스를 소유하고 있고 파리 그엉팔레 바로 뒤 르 클라헝스라는 호텔과 투스타 레스토랑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 까브디 샤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샤또 오브리옹은 총 51헥타르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1등급 5개 샤또 중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48헥타르가 레드, 3헥타르가 화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 수령은 40년이지만 90년 된 포도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모두 손수확을 하고 줄기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화이트 품종은 신선함을 최고로 유지하기 위해 항상 아침에 수확하고 냉장 트럭으로 운송한다고 하네요. 투어는 양조실부터 시작하는데요. 레드와인은 지금 보이는 스테인리스 통에서 하고 화이트는 오크통에서 발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샤또 오브리옹은 이중 구조로 된 특별한 이 스테인리스 통을 사용하는데 1960년대에 보르도 지역에서 최초로 스테인리스 통을 도입한 샤또입니다. 그리고 보통 보르도의 대부분 샤또들은 오크통 숙성 후에 블렌딩을 진행하는데요. 샤또 오브리옹은 발효가 끝나고 오크 숙성하기 전 수주간에 걸쳐서 블렌딩을 진행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오크통 숙성 중이나 끝난 후에 블렌딩을 하면 와인의 본질이 가려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숙성실로 갑니다. 샤또 오브리옹은 20에서 24개월간 새 오크통에서 숙성을 진행합니다. 세컨 와인인 르 클라옹스드 오브리옹은 기간은 같고 새 오크통 비율만 다르게 해서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수티아주를 하는데요. 이날 운 좋게 수티아주 작업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한 오크통에 있는 대부분의 와인을 다른 오크통에 옮겨 담은 후 아직 남아있는 와인을 촛불에 와인잔을 갖다 대 불순물 여부를 확인하고 불순물이 보이기 직전까지의 와인만 옮겨 담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대다수 보르도의 고급 샤또들이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가는 곳은 2년차 숙성실입니다. 와인 익어가는 냄새가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데 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음으로 가는 곳은 오크통 제조실입니다. 샤또 오브리옹의 대단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오크통을 직접 만드는 건데요. 사용량의 80%를 직접 제작합니다. 2-3년간 나무를 말린 다음 작업을 시작하는데 한 명의 장인이 하루에 대여섯 개의 오크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샤또 오브리옹을 다 둘러본 후 바로 맞은편 샤또 라미시옹 오브리옹으로 갑니다. 라미시옹 또한 그하브 그랑크리 클라세로 아주 뛰어난 와인을 생산하는데요. 샤또 오브리옹의 양조팀이 동일한 기술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때루아의 차이 때문에 와인의 특징이 좀 다르다고 하네요. 샤또 오브리옹과 더불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수도회 소속의 와이너리였기 때문에 신성하고 종교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샤또였습니다. 샤또 라미시옹 오브리옹도 살짝 둘러볼까요? 시음은 샤또 라미시옹 오브리옹의 시음실에서 진행했습니다. 두 잔을 주셨는데요. 샤또 오브리옹의 세컨 와인인 르 클라옹스드 오브리옹과 샤또 라미시옹 오브리옹의 세컨 와인인 라 샤펠드 라미시옹 오브리옹을 시음했습니다. 둘 다 동일한 2017 빈티지로 두 샤또의 스타일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선 라샤펠 라미시옹부터 시음했는데요. 밝은 루비색에 강한 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검고 익은 과실향을 시작으로 피라진, 향신료 등이 강하게 올라왔고요. 입에서는 아주 부드러우면서 뒤로 갈수록 산도가 은은하게 올라왔습니다. 마신 후에는 입안이 살짝 얼얼하게 열감이 있으면서 긴 피니쉬를 보여주었습니다. 르 클라우스는 색은 비슷했고요. 초반에 향신료와 피라진, 시가, 카카오 등의 묵직한 향이 먼저 올라오고 검은 과실 뉘앙스가 은은하게 받쳐주었습니다. 입안 가득 꽉 채우는 과실 느낌이 너무 좋았고 피니쉬도 아주 길었습니다. 두 와인을 비교해보자면 라샤펠은 더 과실 느낌이 강하고 부드럽고 여성적인 반면에 르 클라옹스는 향과 맛 둘 다 묵직한 뉘앙스에 남성적인 느낌이 강한 와인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시음은 세컨 와인만 시켜주시고 샤또 오브리옹과 샤또 라미시옹 오브리옹은 맛보지 못했는데요. 본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정책상의 이유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직 짬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샤또 오브리옹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총평을 하자면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역사적인 샤또가 되겠습니다. 샤또 투어는 메일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워낙 방문자가 많다 보니 몇 개월 전에 미리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직원분도 친절하시고 투어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세컨하이만 주는 게 아주 큰 단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아요.